안녕하세요, 바이블님.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클래스 101에서 디자인 직무 커리어에 포트폴리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취준생분들을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취준생분들이 UX, UI 취업 준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목표 기업을 선정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학생들이 다양하게 그냥 아무거나 좀 만들려고 하는 게 좀 많이 커요. 목표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소재가 만약에 패션이라면은 패션에 관련된 회사를 전부 엄청나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10개에서 20개 내지 먼저 추리는 게 필요하죠. 아무래도 UX, UI 디자이너가 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디자인 결과물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네네.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봐야지. 그 중에 추려가지고 나중에 지원을 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디자인 결과물들이 일관성이 없고 전문성도 없고 그렇게 보일 수 있는 포트폴리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산업을 정해놓고 그 산업에 맞게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때도 일관성이 있어 보여가지고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비전공자분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비전공자분들도 UX, UI 디자이너가 될 수 있나요? 당연히 될 수 있죠. 왜냐면은 비전공자 분들은 원래 해왔던 게 있는데 그거를 잠시 접고 UX, UI 직무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가지고 되게 간절해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전공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포트폴리오를 많이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면접관의 눈에 들기도 할까요? 사실상 엄청 단기간에 만드는 거는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UX 설계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은 그게 단기간은 가능한데 그게 UI적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래픽 훈련도 당연히 필요한 거라서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해요. 하지만 그게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은 면접관 눈에 잘 띄어서 취업 잘 하시죠. 그럼 비전공자분들은 최소한 얼마 정도를 준비해야 되나요? 전공자 분들은 보통 5, 6개월, 빠르면은 3개월 안에 가능하신데, 비전공자 분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이제 UI 그래픽까지 다 하실 경우에는 7, 8개월, 늦으면은 12개월까지도 가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비전공자분들도 독학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독학으로 하시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교육기관을 이용한다던가 학원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럼 교육기관이나 학원을 통해서도 취업을 많이 하시나요? 많이 하시죠. 왜냐면은 그 전공자 분들은 대학교나 전문학원을 2년 내지 4년제를 다니신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툴도 배우고 관련 이론도 듣고 그러니까 훈련이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비전공자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 어디서 배워요? 학원 가야겠죠. 온라인 강의로 들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독학으로는 조금,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책을 사서 하시는 거는 조금 많이 오래 걸리시고 멘토링을 받아서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죠. 아무래도 비전공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학원이나 교육기관에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김연아 선수도 감독이 있기 때문에 1위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장기간의 싸움인데 포트폴리오 만드는 것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코칭을 해주거나 피드백을 잘 해줘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잘 끌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확실히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확률이 적어진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 비전공자와 전공자들이 UX, UI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비전공자랑 그 전공자와 명확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비전공자는 UX 이론 같은 부분들을 빠삭하게 공부해 오시기 때문에 뭔가 일을 시킬 때 이론적으로 좀 납득을 해야지 진행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좀 이론적으로 해결하는 게 조금 있어가지고 약간 진행 상황이 답답한 면이 조금 있기는 하죠. 이거 해와라 하면은 약간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품으시고 진행을 못 하시고 이해가 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디자인은 일단 디자인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꼭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더디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디자인에서도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완전 중요하죠. 확실히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의해서 혹은 다른 팀의 요청에 의해서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직무고 이러한 부분들도 취업 상황에서 면접장에서 좀 어필을 해야겠네요. 나는 속도가 빠르다. 네. 그러면은 반대로 전공자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전공자 분들은 손이 빠르시니까 시작은 잘해요. 근데 이제 맥락 파악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를 해와라 라고 했는데 그 A를 가지고 자기의 그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되려 역으로 설득을 시키려고 해요. 좀 그런 것들의 마찰이 조금 있으시죠. 왜냐면은 대학교 때 보면은 거기에 좀 개인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실무에서도 계속 그 버릇을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포트폴리오에서도 마찬가지. 이거 해와라 했는데 안 해오고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마찰을 줄이고 좀 유연하게 팀을 위해서 좀 소통을 통해서 보완을 시키거나 완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좀 그런 것들 좀 보면은 각각의 좀 단점들이 좀 있기는 하죠. 확실히 비전공자분들은 시키는 건 잘해오는데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어야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어떠한 이론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골몰하다 보니까 디자인이 좀 늦어지는 단점이 있는 거고 전공자분들은 반대로 개인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해 오다 보니까 요청에 의해서 하는 디자인은 적응이 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떠한 사항을 요청받았는데 거기에 자신의 색깔을 너무 녹여가지고 원래 우리가 가고자 했던 방향과는 좀 틀어지지만 자신의 고집을 녹여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것 때문에 디자인 결과물이 잘 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럼 확실히 면접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회사에서도 걱정하니까 비전공자분들은 굉장히 속도가 빠른 측면 그리고 전공자분들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의해서 혹은 다른 팀의 요청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하는 모습들을 잘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포트폴리오에 잘 녹인다라고 하면 훨씬 더 가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쵸, 맞습니다. 네. 그럼 취준생들이 웹 상세 페이지를 포트폴리오로 굉장히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러한 디자인 샘플을 제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UX, UI 실수가 있을까요? 맥락 이해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레이블 위에 버튼 요소나 이제 디자인 요소가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우선순위를 둬서 전달을 할 건지가 중요한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그거의 순서 없이 그냥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크죠. 그냥 단순히 본인의 해석에 의해서 디자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왜 이렇게 해왔어?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뻐서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본인의 주관에 의해서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게 좀 크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고 어찌됐건 우리가 이미 만들 거는 정해져 있고 너는 이거를 잘 진행을 시키면 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버리는 게 조금 크기는 하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에 대해서 납득을 또 안 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디자인은 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은 완성이 없거든요. 계속 수정을 통해서 완성에 가깝게 만들어내는 게 디자인인데 나는 여기까지 할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수정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거 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지? 나 여기서 끝내고 싶은 게 좀 크다 보니까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좀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 커뮤니케이션 오해도 생기고 팀 안에서의 불화도 생기겠네요. 아, 네, 맞아요. 네. 확실히 UX, UI 디자인이라는 거는 버튼 하나를 제작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목적이 있고 그 버튼의 생김새나 모양도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사용자의 가장 최적화된 디자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디자인을 요청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이쁜 디자인을 레퍼런스 삼아 가지고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경우도 많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디자이너로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한 취준생분들은 이러한 점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면접장에서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모습을 보여야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반대로 합격하는 포트폴리오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은 회사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럼 회사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가 원하는 핏, 그리고 우리랑 같은 그룹에 속해져 있을 때 불협화음이 안 생기는 그런 직원을 뽑으려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감 시간이 있다 보니까 시간 안에 잘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소통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성에 문제가 없는지, 마찰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포트폴리오에서 안심시켜 줘야 돼요. 난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를 포트폴리오 안에 물어보지 않아도 그 느낌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확실히 포트폴리오 안에서 내가 디자인만 잘한다는 내용보다 이거는 이러한 기획에 의해 가지고 여러 팀원들끼리 상의해서 이러한 디자인의 결과물이 나왔다. 그 상의하는 과정 중에 다른 팀원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디자인의 수정을 거쳐 가지고 모두가 만족하는 디자인이 나왔다라는 그런 과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안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게 면접관들을 가장 만족시킬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네. 특히나 디자이너분들은 내가 디자인만 잘하면은 뽑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정작 회사에서는 디자인은 기본이고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마감 시간이 항상 있는데 마감 시간에 잘 맞춰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속도감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기 때문에 취준생분들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스킬, 그리고 마감 시간에 대한 속도감, 이런 것들도 잘 녹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이블님은 스타트업에서 UX UI 디자이너 역할을 하신 걸로 아는데 네. UX UI 디자이너로서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람 많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혼자서 헤쳐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사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 생겼을 때는 물어볼 사람도 없고 좀 그런 게 좀 단점이기는 하지만 근데 그거 외에 장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오히려 사장하고 가깝게 지낼 수도 있고, 모르는 거 바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해결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안 해봐도 될 것 같은 일들도 경험할 수 있는 게 좀 크죠. 디자인 영역 중에서도 되게 많은 디자인 영역이 있잖아요. 뭐 패키지라든지, 뭐 제품 디자인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SNS, 카드 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복합적으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또 없으면은 또 CS, 뭐 제품을 감리도 봐야 되고, 만약에 있다면은 그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확실히 스타트업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신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한 번에 수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의 전반적인 지식을 쌓을 수가 있고 디자이너 이상의 역량을 갖출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표랑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으니까 중간 관리자가 있었을 때 비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리더가 지시한 사항이 중간 관리자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걸 디자이너한테 전달했을 때 오랜 시간 디자인을 했던 결과물이 리더의 테이스트에 맞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는데 확실히 대표랑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긴 하겠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업 초기고 팀 빌딩 때 이제만 시작한 스타트업이라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스톡 옵션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죠. 확실히 UX UI 디자이너로서 회사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거는 스타트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UX UI 디자이너로서 무조건 피해야 할 기업이 있을까요? 피해야 되는 기업은 채용 공고가 자주 올라오는 기업은 피하시라고 말하고 싶은 게 못 버티고 수시로 나간다는 거는 일이 힘들다든지 아니 분위기가 좋지 않다든지 좀 맞지 않는 거를 시킨다든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접 태도도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물론 저희도 매너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면접관들도 태도가 좋지가 않으면 되게 비매너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 막 시키고 만약에 한다고 너무 공격적이면은 좀 직원들을 기죽이는 거랑 좀 다름없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무시한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은 좀 피하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돈으로 장난치는 기업. 얼마 주기로 했으면서 말을 자주 바꾸는 그런 회사는 좀 거르시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